눈 내린 설경은 언제 보아도 겨울의 설레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닷가에 소복히 쌓인 눈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짙푸른 바다와 하얗게 눈이 쌓인 백사장은 또 다른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겨울에 바닷가를 여행하다 이렇게 눈이 내린 해변을 보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 행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온 여성이 그것도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로의 여행 중 갑자기 폭설을 만났다면 그건 아름다운 상황이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교환학생 시절 만난 친구를 만나러 한국 여행을 왔다가 폭설을 만났던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 사는 예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영하 날씨를 기록할 만큼 한파가 대단하고 폭설도 내립니다. 모스크바 도심으로 눈이 뒤덮여 있으면 주차된 차량이 눈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연이어 내리는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차가 다니고 도로 위에 눈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이렇게 도로변에 쌓인 눈은 다시 트럭으로 옮겨지죠. 하지만 폭설에는 이러한 노력이 소용이 없죠. 10시간 사이에 10cm가 넘는 눈이 내리기도 하는데요. 13만 명 이상의 인원, 1만 8천 대 이상의 특수 장비를 동원해 제설에 나설 정도입니다. 한번 내린 폭설은 며칠째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량 정체도 빚어지고 항공기 결항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렇기에 폭설 상황이 낯설지 않은데요. 제가 얼마 전 한국에서 경험한 폭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우리 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한국 학생과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서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과제를 하게 되며 한국에 관해 이야기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초대할 테니 꼭 놀러오라고 했고 저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죠. 바로 떠나게 될 줄 알았던 한국 여행은 서로 삶이 바쁘다 보니 금세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몇 달의 시간이 지나 정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첫 여행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이나 장소나 첫 인상이 중요한데 전 한국의 첫 인상인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죠. 공항에 들어섰는데 너무 따뜻해서 외투를 벗어야 했습니다. 한국도 러시아만큼이나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따뜻한 외투를 잔뜩 입고 왔었거든요. 따뜻한 히터와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이용하는 공항에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다니 따뜻한 것은 공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친구와 만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공항에서부터 지하철을 타러 이동하는 구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 전혀 춥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공간도 지하철 내부도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며 친구인 수연이에게 묻자 수연이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람들은 불편한 게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고 적용하는 게 빠르다고 했습니다. 수연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로봇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해서 쳐다보다가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가까이 보고 싶었는데요. 에어스타라고 불리는 로봇은 길을 안내해주는 로봇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자신도 처음 본다며 신기하다고 한번 사용해보자고 했죠. 자체 내장된 카메라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입력하니 바로 전송이 되더군요. 에어스타와 함께 찍을 수도 있고 에어스타에게 찍어달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을 찾은 이 순간을 남기고 싶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다른 로봇 하나는 에어포터였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짐을 목적지까지 옮겨주는 로봇이었습니다. 신기해서 이용해볼까 했는데 수연이가 우리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제가 외국인이어서 안 되는 거냐고 묻자 교통약자인 임산부, 유아,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또는 이를 동반한 가족의 이용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짐이 많지 않고 이동하기에 어렵지 않으니 다른 분들을 위해 사용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수연이의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이더군요. 전 다음에 짐 많이 가져와서 이용해봐야지 하며 웃었습니다. 제가 공항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고 이야기하자 한국의 추운 겨울 때문에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곳곳에 생겼다고 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한파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열선을 깐 의자를 마련하는 것도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라고 하더군요. 수연이는 자신에게는 익숙했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질문을 해서 새롭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연이에게 한국 기술과 시민들을 배려하는 시설들에 놀랍다고 하자 그저 웃더군요. 그렇게 저는 수연이네 집에 도착했고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정말 환영해 주셨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친구 부모님에게 저는 손님이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마치 친딸처럼 환영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편하게 지낼까봐 엄청 신경 써주신 게 느껴졌어요. 식탁 가득 놓여진 음식만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제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며 웃으시더군요.
수연이가 엄마를 닮았나 봐요. 유쾌하고 명랑하신 모습의 어머니가 정말 매력적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았는데요. 수연이에게 배웠다며 뿌리아뜨나 하고 러시아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죠.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각국의 인사를 나누니 뭔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절 위해 인사말까지 연습하셨다니 감동이었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어서 밥부터 먹자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셔서 저희는 바로 식사하러 식탁으로 갔는데요. 저희 말고 또 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 있었어요. 수연이가 이야기해 주기로 한국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갈비찜, 잡채, 전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외국 친구인 저를 고려해 빵과 과일 그리고 스튜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도 너무 맛있었지만 친구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에 감동했죠. 저는 전이 너무 맛있었어요. 수연이에게 물으니 꼬치전이라고 이름을 알려준 전이었는데 색도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았거든요. 다른 음식들도 맛있게 먹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하자 며칠이지만 있는 동안 편안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연이의 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캠퍼스가 무척이나 커서 놀랐습니다. 각 강의별로 수업받는 공간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책상과 의자 배열, 그리고 갖춰져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최신식이라 놀랐어요. 학교 내에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학교에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수연이는 대학가 앞은 더 재미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국 여행의 시작은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수연이는 이번 여행은 자기가 미리 계획을 세웠다며 기대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계획을 세웠냐고 묻자 겨울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전 바다를 좋아하긴 하지만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모스크바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인 흑해까지는 약 1,000km 이상 걸리거든요. 비행기나 기차를 장시간 이용해야 하지만 갈 수 있었어요. 제 걱정이 느껴졌는지 수연이는 버스로 2시간만 가면 진짜 예쁜 바다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수연이가 핸드폰 충전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지 묻자 웃으며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자리마다 있어서 개인이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도 되더군요. 한국이 인터넷 강국인 건 알았지만 달리는 버스에서 와이파이까지 되다니 놀라웠어요. 충전 포트 덕분에 핸드폰 충전까지 하며 1시간을 달려 저희는 횡성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에도 휴게소가 있고 편의점과 식당이 있어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 화장실만 빨리 다녀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의 수준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휴게소 화장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휴게소가 맞나요?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화장실에 제가 여기가 화장실이 맞는지 다시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수연이도 잠시 찾아보더니 횡성의 한우로 유명한데 그래서 소 그림을 통해 한국인의 정과 역동성을 표현한 이중섭 화가를 모티프로 한 화장실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이제야 화장실 곳곳에 소 그림이 걸려있는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치 소가 음모하고 소리를 낼 것만 같은 흰 소는 매우 역동적으로 느껴졌어요. 흔히 보지 못했던 화풍이라 신기하게 화장실 곳곳에 전시된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길 떠나는 가족 작품에서는 타고 떠나는 가족이 즐거운 모습이 느껴졌어요. 마치 강릉 여행을 떠나는 수연이와 저희 즐거운 모습과 같더군요. 그렇게 이중섭 화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가 용무가 급해졌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아야 했어요. 화장실이 어디가 비어있는지 찾아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빨간색은 사용 중이라 안 되고 초록색은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였어요. 누군가의 아이디어인지 정말 최고였습니다. 화장실 이용 후 달콤하고 맛있는 호떡을 먹고 버스에 다시 올랐습니다. 휴게소 이용 후 우리는 기분이 한껏 더 좋아졌고 밖으로 날리는 눈도 겨울 여행의 낭만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강릉에 도착했고 저희는 짐을 풀고 강릉 시내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연이가 여름에 다녀간 순두부 맛집이 있는데 진짜 같이 먹어보고 싶다고 했죠. 강릉은 지방에 있는 도시였지만 대중교통 안내가 잘 되어 있어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눈발이 점점 거세지더니 미처 녹지 않고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로운 상황에서 보는 설명이었다면 아주 아름다울 테지만 저희는 이동 중이었고 버스에 타고 있던 터라 점점 쌓이는 눈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도 폭설 예보가 있었나 하며 다급하게 검색하더군요. 기상 변화로 예상보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며 폭설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더군요. 창밖의 풍경을 보니 심각성을 알겠더군요.
도로 여기저기 서서 레카를 기다리고 있는 차들. 그때 버스 기사님이 갑자기 내린 폭설로 도로에 깔린 열선도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며 도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조금이 정말 조금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녁을 먹으러 나온 터라 금세 주변이군요. 어두운 도로에서 멈춘 버스 안에 있던 저희는 점점 기다림이 공포심으로 바뀌었어요. 숙소로 돌아가야 하나 이대로 기다려야 하나 계속 공회전을 할 수 없는 버스는 히터를 켜고 끄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긴장한 탓이었을까요? 전 갑자기 식은땀이 나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수연이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걱정스럽게 제 이름을 부르던 수연이 얼굴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요? 따스한 온기에 눈을 뜨자 하얀 병실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이제 살았다며 수연이도 안도의 숨을 쉬더군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쓰러진 저를 보고 버스에 있던 여러 사람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놀래서 쓰러진 걸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연이를 안심시킨 후 제 상태를 살피고 도움을 주셨는데요. 119에 신고하였지만 폭설 때문에 도로가 마비된 상태에서 구급차가 빨리 오기 어렵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빨리 출동할 테니 그동안 전화를 끊지 말고 대처해달라고 했죠. 우선 옷을 편안하게 한두 기도를 확보하며 제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한 남자분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119대원이 병원 이름과 위치를 이야기해주자 남성분은 그 정도 거리는 본인이 업고 갈 수 있다며 본인이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특별한 외상이 있었던 건 아닌지라 대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어르신들이 가지 있던 핫팩을 꺼내주시며 밖에 겨울밤이고 눈이 내려 추우니 환자에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어르신들도 버스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핫팩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더니 어른 말은 잘 들어야 한다며 외국에서 온 아가씨가 한국에서 아프면 안 되니 꼭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더 거절할 수 없었던 수연이는 그렇게 제게 핫팩을 챙겨주었고 남성분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근처에 있던 인근 병원을 알려주셨고 강릉에 사시는 분이었는지 가는 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해주신 구급대원과 시민들 덕분에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건강 상태는 양호해졌고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며 절 도와주신 남자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도로가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한국의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던가요? 도로에 눈이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러시아도 폭설이 내렸을 때 대규모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지만 이 정도 속도는 아니라고 놀라자 수연이가 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강릉 뉴스의 장면이었는데요. 밤새 내린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자 제설 작업에 공무원, 경찰, 군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합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길에 막혀있는 자동차를 힘을 모아 옮기고 자동차에 갇힌 사람들에게 생수와 비상식량을 나누어 주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추운 날씨와 폭설로 이번 여행은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반대였습니다. 저희는 어제 먹기로 했던 순두부를 먹으러 갔습니다. 순두부 백반과 짬순이라는 것을 먹었는데요. 짬순은 짬뽕과 순두부를 넣어서 만든 거라고 했습니다. 전 어차피 모르는 거라 그렇구나 하고 기다렸죠. 하얗고 몽글몽글한 순두부와 함께 나온 초두부 백반은 시각적으로는 이게 뭔가 엄청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맛을 보니 부드럽게 입안에 퍼지는 게 국물과 함께 먹으니 속이 따뜻해지더군요. 먹으면 먹을수록 당기는 맛이었어요. 수연이가 시킨 짬수는 보기에도 매워 보이는 빨간 국물에 순두부가 있었는데요. 수연이는 이건 어디에서도 못 먹을 감칠맛이 으뜸인 순두부라고 이야기하며 엄지척하더라고요. 인기가 많다고 하더니 저희가 식사를 마칠 때쯤에는 평일인데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더군요. 강릉에서는 두부를 만들 때 바닷물로 간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두부 만드는 과정을 잘 몰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자연적인 바다를 이용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수연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커피집 본점이 강릉에 있어서 저와 함께 가고 싶었다고 하네요. 카페 규모가 무척 컸습니다. 다양한 원두와 커피 내리는 모습도 직접 구경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커피를 생산하는 곳은 아니지만 카페도 많고 다양하게 즐기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모습이 생소했는데 한국에서는 무척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은 강릉과 조금 떨어져 있는 주문진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강원도 외국인 관광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강릉 시내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코스라서 택시를 이용해서 다니자고 했습니다. 제가 택시는 비싼 교통수단인데 괜찮을지 걱정하니 3시간 동안 이용해도 2만 원밖에 내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못하는 건데 제가 있어서 탈 수 있는 거라고 하며 고맙다고 웃었습니다. 수연이가 사전 신청해서 숙소 앞까지 와주었고 저희는 첫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BTS 팬인 절 위한 코스라고 해서 기대했는데요. 바로 앨범 표지에 실렸던 푸른 하늘과 바다, 백사장이 어우러진 장소 BTS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뭔가 BTS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하고 있는 기분이라 재미있었습니다. 봄날 앨범 재킷 사진을 찍을 때 임시로 만들었다가 철거했는데 관광객들을 위해 포토존을 재현해 놓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사진도 찍고 노래도 들으니 행복하더라고요. 모래사장을 따라 걷다 보니 항우해변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지 여기저기 사진 촬영 장소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사진을 찍으며 즐겼습니다. 그리고 주문진 등대로 향했는데요. 아름다운 동해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세워진 제 100년이 넘은 동해 안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등대라고 하더군요. 높이 10m의 하얀 등대에서 사진을 찍으며 수연이와의 여행을 추억해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더 푸른 바다가 드넓게 펼쳐져 있는 풍경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긴 했지만 머리와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두 곳을 볼 생각이었는데 기사님이 도깨비 촬영지도 돌아가는 길에 있다며 가보겠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아서 코스에 넣지 않았다며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전 괜찮다고 했고 방사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수연이는 여기서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드라마에서 나타났다며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철썩이는 파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니 정말 극적인 분위기가 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장소를 어떻게 찾아서 콘텐츠로 활용하는지 신기했습니다. 드라마가 종영한 지는 5년이 지났다고 하는데도 저희 말고도 다른 관광객들도 찾아와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바다를 배경으로 이쁜 사진을 건져가기 좋은 곳이라 그런가 봐요. 저도 돌아가서 도깨비 드라마를 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지막 여행지인 안목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절 위에 찾은 맛집이라고 해서 간 곳은 치즈가 듬뿍 들어간 햄버거집이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가게가 무척 예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강릉의 오죽헌을 구경했습니다. 엊그제 내린 눈이 녹지 않아 설경과 어울린 오죽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까만색 대나무가 있어서 오죽헌이라고 수연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역사적인 장소에 대한 의미는 다 알 수 없었지만 전통 가옥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좋았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와 그의 어머니의 정취가 담긴 곳이라고 했는데 눈을 돌리는 곳마다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빌딩 숲과 현대적인 건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취였죠. 수연이와 같이 겨울 바다를 보고 돌아와 다시 러시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으로 한류가 유행이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을 기억하게 만드는 건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한국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폭설길에서 만나 선뜻 도움을 주신 남자분과 핫팩을 건네던 어르신들, 친절한 택시 기사님 등 하얀 눈만큼이나 눈부셨던 한국인들의 마음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